문제가 있어서 농촌에 왔다. 농사를 지어봤자 얼마나 짓겠어. 저의 농촌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연매출은 한 5배 이상은 올랐다고 봅니다.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저의 재능이잖아요. 편견 없이 바라보면 똑같은 농업인이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청년 여성 농업인 이소희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문경에서 유기농 오미자와 산나물을 농사 짓고 있는 올해 나이 31살 청년 여성 농업인 이소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청년 여성 농업인 CEO 중앙연합회라는 단체에서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여성 농업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농촌의 현실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면서 저희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농업인이 되기 불과 5년 전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혹시 제 인상 보시면 직업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서비스직이요? 뭐 비슷하기도 하고. 네. 저는 유치원 선생님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유치원 선생님 일이 사실 힘들고 뭐 고된 직업이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업인으로 다시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저는 귀농하신 부모님의 밑에서 자란 딸인데요. 귀농인의 자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문경이라는 곳으로 귀농을 하게 됐는데, 부모님께 귀농하신 이유를 여쭤보니까 저와 제 남동생,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이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이제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혹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를 가거나 밖에 나갈 때 뭐라고들 이야기를 하셨었나요, 아이들한테? 네, 잘 다녀와, 차 조심해라. 네, 저희 부모님도 똑같으셨어요.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이 사탕 주더라도 절대 받아서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던 그 도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과연 사회에 도움도 되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1996년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문경으로 귀농을 하시게 됐는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문경이라는 곳이 어디인지도 몰랐고 부모님 차를 타고 가는데 가도 끝이 없고 계속 산인 거예요. 네. 저희 집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집 사진이에요. 네. 네. 굉장히 산골이죠. 1996년도에 저희 부모님께서 귀농하신 곳에는요, 전기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땅도 포장된 땅이 아니고요. 흙길을 마을에서 1.3km 정도 산속으로 올라가야 저희 집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도시에서 좀 그래도 그나마 편안하고 문화적인 것들을 느끼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부모님의 선택으로 귀농을 하다 보니 저의 농촌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네, 사춘기를 어마어마하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항상 얘기했었어요. 저는 절대 농촌에서 안 살 거야. 농업인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고요. 좀 불편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지금 귀농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문제, 학원 문제,
가까운데 병원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하다못해 24시간 편의점도 없고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아교육과를 전공을 하고 이제 도시에서 멋진 유치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도시에서 유치원 선생님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유치원 선생님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지금 제가 농업인이 돼야겠다는 결심을 바로 거기에서 가지게 되었는데요. 항상 응원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네, 저희 반 아이였는데 마음의 병이 조금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음의 병이 생긴 데에는 아토피 때문이었더라고요. 예. 아토피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짓무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 계속 긁고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한테도 자꾸 짜증을 내게 되고 사회성이 결핍이 되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반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불현듯 제 몸속에 있던 그 농촌 DNA가 막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건강한 자연 속의 삶을 좀 알려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포용력 있고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유치원 교실에 들어가면요. 종이로 된 종이 벽돌들이 들어가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여러 가지 교구라고 하죠.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과감히 버리고 혹시 쓰다가 이제 도저히 못 쓸 것 같은 락앤락 통 그리고 곽티슈 통 요런 것들을 좀 모아서 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머님들께서도 너무 감사하게도 흔쾌히 모아서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씩 바꿔 나가기 시작하다가 아이들이랑 일주일 중에 5일을 제가 함께 있잖아요.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럼 그 5일 중에 5일을 바깥에를 다녔어요. 네, 야외 활동을 다녔는데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솔방울, 도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플라스틱 교구 대신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간식을 이제 아이들 시중에 판매하는 과자 대신에 견과류로 말린 과일들로 간식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아이들이랑 직접 실험도 해보고 그리고 놀이도 하면서 그 유치원 공간에서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데 이어서 정말 가정에서까지 많이 바꾸시는 그런 모습들을 딱 보는데 그때 딱 불현듯 생각난 게 주말에 아니면 휴가 때 저희 집을 가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아이들을 정말 이야기했던 건강한 먹거리를 가르치고 이곳에 와서 건강해지고 몸이 힐링하고 마음이 힐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부모님한테로 갔죠. 어머니, 아버지, 저 귀농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눈빛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엄청나게 놀라시면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그 마을 어르신들 뒤에서 수근수근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농촌에 왔다. 예. 적응을 못해서 농촌에 왔다. 취직을 못한다더라. 예. 청년 여성 농업인 거기다가 미혼 여성 농업인이 농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주변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그래요. 그렇다 보니 일단 저희 가까운 부모님부터 설득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어요. 유치원 교사 5년 하다가 왔는데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하니 말로서는 더 이상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확실하게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죠. 사업 계획서를 찾아서 지금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뭐 TV 프로그램 방영되어 있는 그런 것도 막 캡처해 가면서 이런 농장을 내가 만들겠다.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뭐 밥도 해 먹고 힐링도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근데 그런 곳을 만들려고 하니 부모님 두 분이서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아교육 전공하고 체험적으로 조금 더 나은 내가 오면 좀 낫지 않겠느냐. 제 어필을 한 거죠. 내가 가진 자본은 이 몸뚱아리 하나와 그리고 유치원 교사하면서 조금 모아둔 돈이 얼마 정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어떻게 하겠으며 그리고 내가 얼마까지 벌 자신이 있다. 이런 것들을 했어요. 대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대신 부모님은 나한테 월급을 주셔야 된다. 그래,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곳에 네 뜻이 있고 네 길이 있으면 한번 농촌에서의 삶을 시작해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생소한 아이디어지만 그 캠핑과 농촌을 결합한 팜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팜핑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계신 땅에서 내가 남들보다는 출발선이 밑이 아닌 중간쯤에서 시작하니까 요 정도만 준비해도 되겠지? 라고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저한테 가장 큰 교훈을 주었던 게 바로 자연이었어요. 에휴. 너무 신이 나서 막 캠핑장에 데크를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해 4월 달에 살랑살랑 봄바람이 나고 이제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해였는데 그 해만 유독 4월 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강풍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캠핑장 데크가 붕 떠서 망가지면 상관없는데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부모님이 15년, 17년 동안 기르신 유기농 오미자 밭으로 그 데크 잔해들이 가게 된 거예요. 저의 조금은 부족했던 노력과 잘못됐던 판단,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니 좀 쉽게 일해야지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부모님께서 평생을 읽어오셨던 그 소중한 밭의 오미자들을 한순간에 정말 뭐 오미자 농사를 망칠 정도가 됐을 때 오미자는 이렇게 줄기식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주를 세워줘야 돼요. 근데 그 줄기식물의 뿌리가 상하고 줄기의 처음 부분이 상해버리면 그 오미자는 다시 회생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되니까 일단은 부모님한테 죄송한 것도 죄송한 거지만 저 자신한테 용서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낫 하나 들고요. 호미 하나 들고 아버지 뒤를 정말 졸졸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5시에 막 거의 비몽사몽 상태로 가서 아버지 뒤를 쫓아다니면서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뭐부터 하시는지 일단 밭으로 가세요.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정말 화창해도 일단 밭으로 가세요. 가셔서 주변에 있는 풀 먼저 뽑으시고요. 오미자랑 대화도 하세요. 저보다 더 친근하게 부르세요. 미자야 이러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말 풀 매는 거부터 밭 가꾸는 일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귀농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팜스테이 마을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농촌 체험 마을이라는 건데요. 왠지 앞으로 농촌 관광이 화두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사실 농업인들께서는 교육을 많이 받으시지 않으실 때였는데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교육도 받으시고 자격증도 따놓으신 상태였어요. 근데 농촌 체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열매 수확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너무 더울 때는 또 냇가에서 예, 예,
목욕도 한번 하고 물놀이도 한번 하고 어딜 가나 항상 똑같은 농촌 체험은 저희 특히나 아까 저희 사진 보셨다시피 저희 집처럼 그렇게 산속까지 굽이 올라오셔서 하기에는 큰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열매 수확하는 체험, 고구마 캐는 체험, 이런 체험들은 포기하고요. 다른 체험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저희 문경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그 농안면이라는 그 지역이 옛날에 후백제를 건립한 견원왕이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유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말을 타면서 호연지기를 길렀다는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 이름이 궁터 마을이에요. 네. 저희 지역에 대한 장점도 살리고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도 활용을 하면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역사 체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산골 깊숙이 위치한 이소희 부회장의 농장. 오늘은 오미자밭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농업인을 꿈꾸는 산림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밭에 모여 오미자밭 관리법에 대해 배우는 학생들. 이소희 부회장은 쌓아왔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는데요. 학생들 역시 진지하게 실습에 임합니다. 농촌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농촌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이소희 부회장. 학생들을 위해 여러 체험도 준비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인데요. 얘들아 잠깐만, 오미자청 넣은 오미자 고추장 만들기 할 건데, 자 퀴즈, 고추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 3,000년 전. 임진왜란 때부터요. 막 박수 한번 쳐줘요. 어떻게 알았어? 음식과 관련된 역사 공부도 빠지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미자청 고추장을 만들기 시작한 아이들. 전통 음식도 맛보고 작물의 쓰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교과 과정에 보면 다양한 또 음식 만드는 실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음식들은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먹을 수 있을까 시작해서 이런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책으로 배웠던 것들을 직접 해보는 학생들. 기억에도 오래 남고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오미자청 담그기, 두부 만들기 등 여러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이소희 부회장 아버지가 직접 진행하는 무술 체험입니다. 자, 이것도 그거와 돌리는 거는 후백제 견원왕이 어린 시절 무술 훈련하던 자리가 여기야. 연합산 일대. 그때 당시에 전투할 때 사용했던 이런 무기 체험, 이런 걸 여기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기를 활용한 이소희 부회장 농가만의 특별한 체험으로 문경의 역사를 배우고 호연직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 밖에도 문경이 가진 역사를 배경으로 국궁 체험, 구연동화 등 많은 체험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이소희 부회장은 연령과 학습 목표에 따라 16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데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각 연령대에 맞게 알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답니다. 이런 노력으로 연간 1만여 명의 체험객이 농원을 방문한다는 사실. 농장을 통해 이소희 부회장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는데요. 농업의 환경이라든지 농업이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네, 그리고 저도 역시 열심히 농사 짓고 농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농업이 가진 가능성을 전파하는 이소희 부회장 덕분에 농촌이 조금 더 활기차집니다. 그렇게 체험을 또 하다 보니 또 뭔가의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고 싶게 되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아침에 마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수상한 트럭 한 대가
오더니 트럭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오더라고요. 저희 마을에서 뭘 자꾸 이렇게 큰 비닐을 가지고 자꾸 떠나가요. 그래서 저게 뭘까 하고 했더니 보니까 좀 새카매요. 저게 뭘까 이제 궁금해서 기사님들한테 음료수 하나 드리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특유의 넉살을 부렸죠. 그랬더니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왔는데 여기 나물이 좋아서 산나물이 좋아서 여기 산나물을 사러 왔대요. 근데 그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굉장히 산나물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문경 우리 마을에서 생산한 나물들이 어떤 산나물, 어느 지역 산나물 이렇게 해서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일단 1차 충격 받았고요. 마을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 이거 지금 한 푸대에 얼마에 파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얼마에 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물이 유통이 돼서 그만큼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느냐? 그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판매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할머니 이거 내가 나물 팔아드릴게. 나한테 줘요. 그리고 지금 받으시는 가격보다 훨씬 높게 가격을 이렇게 형성을 해서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들께서 막 알겠다 그러셔야 되는데 그러시질 않더라고요. 나 네가 뭘 팔겠다고 뭐 그러냐 이런 말부터 시작하셔서 됐다 막 치워라 막 이렇게. 저는 그냥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예쁜 손녀딸 같은 사업적인 파트너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제가 어르신들한테 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 사업 계획서 가지고 들고 가면 이게 뭔 종인고 하시겠죠?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그 고민을 하다가 어르신들께 그래도 내 사업에 대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종이가 아닌 실물로 보여드리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샘플을 만들었어요. 통에 담아서 30g씩 이렇게 소포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께서 더 안 주시더라고요. 나물은 100g, 200g, 1kg씩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팔면 누가 사겠느냐. 근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건나물을 70g짜리를 삶아서 나물을 만드실 때 불릴 때 보니까 한 600g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 4인 가족에서 충분히 드실 정도의 양이고, 그리고 지퍼백이 있으니 보관이 용이하잖아요. 근데 추석이나 명절 때 이제 친척들이 많아서 뭐 음식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아니고 정말 이제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2인, 3인 정도 먹기에는 요 건나물 30g이 불렸을 때 한 250g 정도 되다 보니까 먹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더라고요. 그리고 단체 선물 세트를 공략을 했죠. 네. 나물을 조금 더 고급화 만들어서 단체나 여러 가지 여러 기업들이나 단체 행사에서 사은품으로 나물을 주면 어떨까? 네, 아버님들 그 직장 다니시는 남자분들은 이게 뭐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가지고 집에 들어가시면 왠지 사랑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설득을 하고, 그리고 포장 디자인에서부터 하나하나 제가 그림 그려서 디자인 회사 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 우리 할머님들,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 실어주세요. 써가지고 직접 다 써서 포장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 해에 저한테 나무를 주셨던 분들이 6농가가 주셨는데요. 그 다음 해에는 6농가에서 한 12농가로 네, 어르신들이 이제 나무를 가지고 소희 요번에 나물 줄까? 그 다음에는 나물 좀 팔아다오. 네. 사실 처음에는 저는 유치원 교사로서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농촌 체험을 하고 우리 집, 우리 농장,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소득이 올라가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지역에 계신 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 어렸을 때 해주셨던 그 마음들을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제가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귀농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청년들이 농촌에 왔을 때 그런 멘토, 길잡이 아니면 그런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청년 여성 농업인 연합회라는 단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20대, 30대에 처음 가입할 때는 미혼인, 앞으로 기혼이 될 미혼인 여성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하고, 그리고 상품도 개발하고, 그리고 교육도 함께 하고, 이런 여성 농업인으로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단체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2016년도 10월 달에 처음 창립 총회를 했는데요. 농협의 이제 회장님께서 그 여름 휴가로 그 지역에 있는 농촌 한 집에 머물게 되시다가 거기에 있는 미혼 여성 농업인을 한 번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미혼 여성, 팔도 미혼 여성들 농업인들 한번 모아볼까?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한 8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같이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여성 단체, 농업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이 이제 저희보다는 조금 이제 중년층, 장년층의 나이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대부분 다 가정을 이루신 주부 이제 그러니까 어른분들이셔서 좀 같은 나이 또래의 우리의 고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됐고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많이 공감됐던 게요. 주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시선들. 네. 각 지역에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집 못 가서 왔다. 문제가 있어서 왔다. 뭐 아니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집 갈 거니까 그때까지 부모님 밑에서 있는 거겠지. 얘가 농사를 지어봤자 얼마나 짓겠어. 뭐 농기계나 다룰 수 있겠어. 뭐 하다못해 뭐 퇴비 포대 하나 들 수 있겠어.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편견이거든요. 조금만 눈을 돌려서 편견 없이 바라보면 똑같은 농업인이에요. 저도 이제 여성 농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농업인이고 저희 회원들 중에 뭐 지게차, 트랙터, 예치기, 뭐 이양기, 포크레인까지 정말 못 다루는 농기계가 없을 정도로 여성 농업인들 그리고 정말 여리여리하고 그런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어떤 회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후계농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 신청을 하려고 관공서에 들어가 보면 에이 시집 딴 데로 가면 여기서 안 할 건데 그럼 차라리 남자애 주지.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편견들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역 주변에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신대요. 농사 짓는 척만 하고 뭐 부모님이 짓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신다고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단체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메신저에 들어가 보면 다른 친구들은 야 나 화장품 뭐 샀다? 이러면서 이렇게 셀카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요번에 무슨 밀짚 모자 이렇게 작업 모자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좋다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장갑이 나왔는데 거기 앞에 무슨 뾰족한 게 있어서 밭 가는데 좋대 이런 얘기하고, 다들 휴가 여행지에서 이렇게 막 원피스 입고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저희는 완전 쌩얼인 상태에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고구마 옆에 대고 저 이러고 있어요. 오미자 들고 저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편견들을 조금 더 깰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 미혼 여성의 농업인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농사를 짓고 있고 농사뿐만 아니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체험, 다양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방법으로 편견을 깨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농촌에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활동들을 했냐면요. 저희가 1주년 행사를 작년에 했는데요. 저희 회원들이 항상 일바지에 이런 것들만 입고 이제 항상 이제 농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패션쇼를 한번 열어보자. 이날만큼은 드레스를 입든 빼딱구들을 신든 한번 해보자. 대신에 소품을 만드는데 농산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소품을 만들어서 컨테스트도 열어보고 패션쇼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패션쇼를 한번 했었어요. 한과를 하는 언니가 있었는데요. 한과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꽃처럼 만들어서 부케를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로니아를 하는 친구는 아로니아가 좀 딱딱하잖아요. 말랑말랑한 것도 있지만 딱딱한 걸 귀걸이랑 팔찌랑 이렇게 만들어서 또 가지고 온 친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소품들을 또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또 SNS에 올려서 그런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지하철역 가면은 이렇게 뭐 잡지 판매하셔서 그 수익금 가지고 이제 생활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집도 중요하지만 의식주 중에 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을 그분들한테 기부도 하고요. 예. 그렇게 기부해서 인기가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예. 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나무를 받으셔서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른다는 분들이 계셔서 일일이 그 만드는 방법을 이게 스티커로 붙여서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부 행사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농업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팔아야 되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농산물을 전국에 저희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하나씩 모아서 꾸러미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거를 뭐 명절에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선물 세트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만든 이렇게 꾸러미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홍보하고, 각각의 그 농산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게끔 연락처도 적어서 드리고, 그렇게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저희의 큰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있고 앞으로 청년이 아닌 또 이제 여성 농업인으로서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오늘 좀 재미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전 직업이 유치원 교사이다 보니
친구들이 다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반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생각하는 농촌 사람들, 농부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걸 좀 그림으로 그려보라라고 했더니 요렇게 네. 농부 아저씨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농부 아저씨죠? 이 친구는 좀 와본 것 같아요. 할머니네 집을. 트럭도 있고요. 네. 근데 좀 재미난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 친구 그림을 보니까 농부 아저씨가 아니고 농부 아줌마도 아닌 것 같아요. 농부 언니쯤 되는 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는 네 여자가 뭐 포도가 밭에서 나네요. 포도도 있고 당근도 있고 사과도 이렇게 뿌리째 뽑고 있어요. 요 그림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요 그림 그린 친구한테 한번 제 친구한테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예쁜 여자가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는 그림을 그렸냐라고 했더니 농부 아저씨만 있는 게 아니라 농부 언니도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저희를 봤거나 뭔가 뭐 저희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봤거나 했겠죠. 근데 이런 인식들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항상 검게 그을린 땀이 이렇게 송글송글 맺혀 있는 밀짚 모자 쓴 아저씨 남자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렸다면 아이들한테 이런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농업인, 농부라고 하면 이제는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되면 그런 인식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여성 농업인들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날을 위해서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귀농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청년 농창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조금 더 일찍 귀농을 한 청년 농업인 선배로서 그리고 아직은 자신 있게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네, 청년 농업인으로서 제가 지키고 있는 원칙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노트북입니다. 이 노트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정보에 민감한 농업인이 되어라라는 건데요. 제가 매일매일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 관공서라고 하죠. 뭐 시청, 군청 그런 홈페이지 그리고 그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제가 살고 있는 도청 홈페이지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기술들을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들을 매일매일 들어가고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정보를 알아서 저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 농업인, 주변에 계시는 농업인들한테 그 정보를 공유해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민첩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만큼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농업 기술 노하우들을 저한테 또 공유를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꽃처녀 농촌에 살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엄청 좀 막 떨어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너덜너덜해요. 이렇게 하도 많이 봐서 뜯어지고 하는데 해당 달에 있는 제 스케줄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어떤 농업에 관련된 정책 포럼이라든지 지원 사업이 마감되는 시기들 이렇게 적어 놓고요. 농업을 하면 사실 농업일지라는 걸 작성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많이 작성을 하시고도 하는데 저는 사실 손으로 이렇게 기입하는 게 저한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스케줄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 수첩 하나를 통해서 이걸 1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요. 이 1년 동안 내가 성공했던 거, 실패했던 거, 좀 보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적어 놓고 그리고 매일매일 펼쳐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이거 보여드려요.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잘하고 있으니 칭찬해 주세요. 또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마지막은 아까도 보여드렸었던 저희 나물 상품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직한 농업인이 되고 정직한 농부가 되는 게 제 얼굴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보다 제가 생산한 농산물들을 보면서 느끼시는 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느끼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이 단순히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는 제 얼굴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 할머니 얼굴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 부모님의 얼굴도 들어가 있고 저희 청년 여성 농업인들의 얼굴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성공하고 싶은 저의 성공 비법, 성공해야 할 비법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 그리고 미혼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길을 지나다니다 아니면 SNS를 보시다 많은 청년 여성 농업인들을 보시게 된다면 저희는 그 한마디면 충분하거든요. 네, 잘하고 있다고, 네,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화이팅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농촌에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으로 저와 저희 청년 여성 농업인들에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엄청 많은 질문들이 보니까 응원의 메시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훌륭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화이팅!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게 있는데요.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관광 판매 체험, 그리고 노년층들에 대한 일거리 제공 이거 써주신 분.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농업을 가지고 뭐 관광 사업도 하시고 판매 사업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노년층들에게 일거리도 제공하시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혹시 관광이라든가 판매 이외에 다른 아이템이 있으시면은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급 비밀 아닌가요? 우리끼리만의 비밀로 하고 사실 지금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치료 부분이에요. 네, 해외 사례에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 의사가 직접 어느 농장으로 가세요라는 진단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에서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농촌 치유, 뭐 산림 치유, 여러 가지 치유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접목을 해서 저희 농장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농촌 자체에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 농촌에 있는 환경 이것들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좀 큰 지역 단위의 치유센터 아니면은 치유 매개체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1급 비밀이니까 네 일단은 말씀을 쭉 잘해주셔서 저도 이제 귀농에 관심이 좀 있는데 네. 연매출이나 순수익 그리고 재투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도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말 뭐 말도 못하기 힘들 네. 정도로 힘든데 그거에 따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답변의 말에 핵심을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 연매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매스컴이나 언론 매체에서 그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시고요. 실제로 또 정말 연매출이 높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연매출과 순수익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 농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 두 분이서 하실 때는 3천만 원 정도 떼셨어요. 12,000평에서 농장을 일구시는데. 근데 지금은 한 5배 이상은 올랐다고 봅니다. 네. 대신에 순수익은 그건 연매출인 거고요. 네. 근데 순수익 자체도 저희는 외부의 인력들을 저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의 그 소소한 알바 외에는 지금 농고 농대생들 장기 실습생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교육을 가르쳐 주면서 그 친구들도 또 현장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가 가장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 그 계절별로 소득 나오는 농산물들을 나눠서 저희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농산물에 대한 소득이 계속 나오게끔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농해 소득이라고 하죠. 농촌 민박이나 체험 같은 부분에서도 작용을 하고, 그 나물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1억을 넘겼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와 박수 받을 일인가 싶기도 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요. 그 성공에 대한 기준 자체가 금액적인 그 수치로 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그들이 열심히 일한 그 1년 동안의 농산물과 그들의 정말 피땀 흘린 그 노력을 어떻게 금액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생활을 해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단어 앞에 매출이라는 것들이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연매출이라는 것들에 너무 많은 현혹이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매출과 순수익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농업만큼 매년 투자해야 되는 투자 비용이 많은 것 또한 없고요. 그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이야기 혹시 뭐 지루하진 않으셨나요? 네. 많은 청년 여성 농업인들, 그리고 많은 여성 농업인들, 그 많은 농업인들이 좋은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건강한 먹거리들을 여러분들 식탁에서 드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이제 막 농업에 대해서 시작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라도 마주치게 되신다면 응원의 격려에 토닥거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살아갈 농업에 대한 인생, 그리고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지금처럼 열심히 이렇게 잘 웃고요. 행복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농사 지어서 여러분들께 농산물로 보답하고 농산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청년 여성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